성형외과 윤익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중에서 코끝 성형, 그 코끝 성형에서도 날렵하게 해달라는 말씀에 우리가 보통 어떠한 제안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코끝 성형을 날렵하게 해달라는 말씀들을 보면은 좀 코끝을 높여달라는 말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코끝이 좀 뭉툭하니까, 복코니까 요거를 좀 폭을 줄여서 좀 샤프하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코끝 올리기, 날렵하게 하기, 그러면은 각 병원 홈페이지나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 병원마다도 용어가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성형외과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그 수술이 저 수술하고 거의 비슷한데 말만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마다 방법이 다른 줄 아세요. 코끝 올리고 코끝을 날렵하게 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운데 기둥을 댄다거나 여기 부분에 기둥을 대는 것이죠. 또는 연고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코끝에 여러 보형물을 넣어서 탑을 쌓아주거나 또는 코끝이 두꺼운 경우에 피부를 살짝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는 한두 가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붓기와 높이와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한번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비용, 붓기, 얼마만큼 우리가 붓기가 빨리 빠져서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절개선의 위치, 그 절개선에서 만약 피나 진물이 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위에 화장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또는 이 4가지 방법을 동시에 다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만 적용할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선택의 폭이 달라지게 되고요. 근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얼굴의 모양까지도 고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형 상담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비용이나 붓기, 절개선의 위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많은 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4가지 방법의 적용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성형의 수술 방법이 나눠지는지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둥을 대고 탑을 쌓고 연고를 묶고 코끝살을 절제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인조 연골 연장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이 올라가고 힘이 센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인조 연골 같은 경우, 즉 사체 기증 연골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연골은 제품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 크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본인의 자가 늑연골을 쓸 경우에도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채취하는 양에 따라서 흉터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받고요. 또는 코 안에 비중격 연골을 떼서 그렇게 이 4가지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요즘은 귀연골을 주로 많이 쓰죠. 귀연골을 쓴 것은 일단은 채취도 용이하지만 귀연골 자체가 비중격 연골보다도 더 연골의 상태가 좋은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4가지의 연골을 채취해서 이 3가지 수술을 하고, 이 4가지 수술은 대부분 코밑을 절개하게 됩니다. 코밑을 절개하게 되면 이 코끝살 절제도 대부분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이 4가지 수술이 이제 가장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 많이 절개를 하고 많은 연골을 떼서 삽입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좋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미스코입니다. 근데 미스코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무슨 코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허가는 그 PDO라고 하는 그 재질과 PP라고 하는 재질 이 두 가지 정도만 허가를 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허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상용화가 되지 많이 않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둥만 되는 것을 미스코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유지력과 효과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없을까라고 해서 그럼 우리 교과서의 원칙에 좀 더 근접을 해보자 라고 그 위에 탑을 쌓기 시작한 부분이 미스코 플러스 팁 성형, 팁을 올려주는 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팁을 올려준 것보다 조금 더 교과서에도 근접을 해보자, 그럼 연고를까지 묶어보자 했던 부분까지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 안으로 대부분 진행됩니다. 코에 뭐 작게는 한두 바늘 정도, 많게는 한 두세 바늘 정도 코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죠. 라고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채취한 거를 듣고 싶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귀연골을 떼서 탑을 쌓아줄 수도 있고요. 귀연골 이식 같은 경우에는 탑만 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성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가지를 많이 권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한 가지를 한다면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찾는 과정을 성형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여러 가지를 뭐 동시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성형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히 미용 성형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사항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귀연골 이식을 할 경우에는 보통 연골 묶기까지는 같이 하지 않고요. 다만 고객이 원하면 그 기둥을 대고 귀연골로서 끝을 대주고요. 연골을 묶는 것까지도 동시에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술들은 보통 이 앞쪽에 있는 코 안으로 세우는 것은 보통 약간 살짝 붓긴 하지만 낮은 코끝이 올라가면서 날렵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어도 크게 보기 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신 다음에 다음날 출근이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 보통 귀연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가 그 귀 뒤에서 어느 정도 출혈을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멎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통 머리도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따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만 좀 티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가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 지장을 많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귀연골을 통해서 이렇게 기둥도 되고 탑도 쌓고 연골도 묶어주는 수술인 경우에는 코밑의 절개 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진물이나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고 다니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코밑절개 부위가 얼마나 붉고 진물나는 정도 따라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나는 저분은 코성형 수술을 했구나 안 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많이 붓고 진물이 날 경우를 예상을 해서 의사는 그 기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덜 받는 것이고요. 혹시나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은 그 시간 이후로 미뤄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객이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당연히 가짓수를 많이 할수록 좀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정확한 수술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중국집에 간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먹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급하게 와서 나 짜장면 한 그릇만 먹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 있는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더 먹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성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가짓수를 하게 되고 많은 시수를 하게 되면 그래 좋은 건 알지만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 나는 딱 요 부분에 있는 것만 하길 원해. 예를 들자면 그래 많은 이 중국집이 음식을 잘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빨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다른 일을 보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 중에서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 상황을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라고 제안을 드린 것을 성형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크 성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